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한 편 볼 시간에 다 본다. 이름하여 30분 안짜게니. 오늘 다룰 작품은 요시오카 히토시의 소설 우주제일의 무책임 남자를 원작으로 은하영웅 전설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주인공 테일러를 통해 조직 문화와 군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가볍게 묘사하고 윌리엄 텔 서곡이나 슬라브 무곡 등의 클래식 음악들을 우주 배경에 잘 녹여낸 작품 무책임 함장 테일러입니다. 본 영상은 무책임 함장 테일러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머나먼 미래, 지구의 인류는 행성연합우주군이란 군대를 중심으로 우주까지 생활권을 넓혀가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행성연합우주군은 신성 라르곤 제국이라는 외계의 국가가 점점 은하에서의 세력을 넓혀가자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경계태세에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실을 이용하여 라르곤 제국의 재상 윙크는 황제를 암살한 뒤 그 사실을 행성연합우주군의 소행으로 덮어씌우고 이에 선대 황제의 딸인 아젤리는 새로운 황제로 즉위함과 동시에 행성연합우주군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지금 한 말 다시 한번 해보겠어. 편안해지고 싶어서라니까요. 그렇다면 자네는 군대 생활이 편안하다고 말하는 건가? 제 생각에 군대라는 것은요, 밥도 공짜, 옷도 공짜, 집세 낼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모든 면허도 쉽게 딸 수 있잖아요. 게다가 대부분 앉아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처럼 편한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편 우연히 행성연합우주군의 군인 모집 영상을 보고 면접을 보러 온 제이스트 위키 테일러는 그저 숙식 해결과 노후 보장이라는 이유로 군대에 지원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이에 면접관은 전쟁에 대한 위기감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보이지 않는 그를 돌려보내려 하지만 테일러의 특기였던 아부를 가장한 언변에 동화되어 결국 그를 1차 면접에서 합격시키게 됩니다. 그리하여 2차 심리 분석 조사를 받게 된 테일러는 자신의 담당을 맡은 인공지능 로봇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테일러 씨 농담도 잘하시네요. 아까 화를 내던 얼굴도 예뻤지만 지금이 더 예쁜데요, 베티야. 테일러 씨 진작에 질문에 답해주세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저 아름다운 눈동자, 저 깜찍한 귓볼. 몰라요 테일러 씨. 그게 당신의 대답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사랑을 하는 거예요? 몰라. 테일러의 유혹으로 인해 인공지능 로봇이 망가져버리면서 우주군의 전산 시스템에 에러가 생기게 되고 거기다 라르곤 제국의 침입으로 갑자기 전쟁이 시작되며 군인 모집의 지원자들은 모두 합격을 통보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연금과에 이등병으로 입대하게 된 테일러는 과거 군대에서 많은 공을 세웠던 로베르토 제이 한어전 제독이 제때 연금을 받지 못했음을 알게 되고 이에 한어전 제독의 자택으로 향하던 그는 라르곤 제국의 순양함 함장 루바라바돔의 부하들이 한어전 제독과 그의 딸들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질범들은 시민들에게 행성연합우주군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기 위해 국가의 복지를 받지 못하던 위인 한어전 제독을 인질 삼아 우주군의 해산을 지시하였고 이에 행성연합우주군은 한철대위에게 인질구출 작전을 맡기지만 인질범들이 폭탄으로 협박을 해오자 그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데 이봐, 귀관 어디 가는 건가? 전 지금 한어 전 제독에게 연금을 전해주러 가는 길입니다. 저 녀석이 가진 쪽지가 혹시 아부문 아닐까? 연금을 전해주러 갔다 오겠습니다. 너무나 태연히 인질범들에게 가는 테일러의 모습에 한철은 그가 상부에서 보낸 공작원일 것으로 생각하고 테일러는 우선 한어전 제독에게 연금을 전달한 뒤 함께 인질로 잡혀있던 유리의 스타 소령을 자극하여 폭탄을 든 인질범에게 공격하도록 만듭니다. 이에 폭탄이 바깥으로 떨어지면서 인질극은 마무리되고 테일러는 한어전 제독과 그의 딸들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등병에서 소령으로 승진하는 것과 동시에 미풍호라는 구축함의 함장으로 임명됩니다. 야, 이거 벌써 다들 모이셨군요. 귀관은 지난번 연금과에 이 멀리 이런 고물배에 뭐하러 오신 거죠? 참견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야전하군요. 연금과에 근무하는 이등병이 여긴 왜 왔는가? 이 배에서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함장님께서 도착할 때까지는 부함장인 내가 함장 대리를 맡는다. 아, 그렇단 말이죠. 당신은 이제 함장 대리를 맡지 않아도 돼요. 수고 많았어요. 차영. 뭐라고? 귀관을 구축한 함장으로 임명한단 말이야?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사실 구축한 미풍호는 각 분야에서 문제가 있는 군인들을 모아둔 쓰레기 군단이라 불리는 곳이었고
상부에서 테일러를 그 함대의 함장으로 임명한 것 또한 그 무리에서 스스로 군대를 그만두길 바란 것이었으니 나는 이 배의 승무원들을 바로잡아보기 위해서 자청해서 이 배를 탄 거예요.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테일러 함장. 이런 녀석을 우리 행성연합 우주군의 군인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보나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 것입니다. 대위님도 아시다시피 이 미풍호는 행성연합 우주군의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말들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함장이 들어와도 모두 2-3일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프노 중장은 테일러를 일부러 이 미풍호의 함장으로 승진시킨 거라고요. 그럼 당신은 왜 이 배를 탔습니까? 테일러의 마음을 바로잡고 동시에 이 구축한 미풍호의 승무원들을 훌륭한 행성연합 우주군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자. 그래서 난 미프노 중장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배에 지원을 했던 거예요. 승무원들을 황골탈퇴해 보이겠다는 유리의 다짐이 끝나기 무섭게 함대한 경납고에서는 해병대 대원들과 파일럿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더니 이번엔 함장을 향한 반란까지 일어나고, 이에 테일러는 승무원들이 하고픈 대로 놔두라며 그들의 행동을 즐겁게 지켜보다가 그 순간 미풍호는 라르곤 제국의 함대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적의 함대는 미풍호보다 훨씬 우세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에 정면으로 싸워봤자 패배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고, 이에 테일러는 싸우다가 명예롭게 전사하자는 승무원들의 의견에도 적군에 항복하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 전투에서 죽을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우리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항복합시다. 뭐라고? 항복하자고요. 공격해봤자 당할 건 뻔하잖아요. 자랑스러운 행성연합 우주군의 긍지는 다 긍지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죽으면 그게 뭐가 필요해요? 항복합시다. 어떻게 되겠죠 뭐. 이에 미풍호는 라르곤 제국의 함대에게 항복 선언을 하면서 그들에게 주력 함대의 위치가 적힌 작전 명령서를 내어주게 되는데, 그 순간 테일러가 존경의 표시라며 해병대 대원들이 주었던 폭탄이 든 상자를 적군의 함장에게 선물합니다. 그 적군의 함장은 자신의 함대에서 그 상자를 풀어보았다가 폭탄이 터지면서 일어난 기계적 에러로 인해 우주의 먼지로 사라지게 되고, 이에 승무원들은 테일러의 작전에 놀라워하던 것도 잠시 그가 상자의 내용물이 폭탄인 줄 몰랐다며 오히려 본인이 더 놀라는 기색을 보이자 그들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 테일러를 한심하게 생각하던 미풍호의 승무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에게 동화되어 나중엔 친구처럼 친근한 사이가 되고, 이런 계급주의가 결여된 모습을 바로잡으려던 유리에는 그의 모든 행동들이 오합지졸인 부하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했음을 깨달으며 결국 그녀 또한 테일러를 함장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라르곤의 정찰함대가 겨우 고물 같은 구축함 한 척에 의해서 격파되었다는 게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폐하. 적의 구축함은 미풍호였습니다. 그 미풍호의 함장은 제이스티 위키 테일러라고 합니다. 테일러라는 자가 어떻게 생긴 인물인지 한번 보고 싶구나. 저도 폐하와 같은 생각입니다. 내가 한 가지 그대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 전쟁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당연히 운이죠. 다시 말해서 전사에게 따라준 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축함 한 대가 적의 정찰함대 4척을 무찔렀다는 공으로 상부에서는 미풍호의 간호부사관인 헤레나 아사를 인력 보충으로 보내주지만 사실 그 간호병은 라르곤 제국에서 심어놓은 인조인간 스파이였고, 이에 그녀는 함장인 테일러의 행동을 관찰하며 그 내용들을 자신의 상관인 돔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테일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한철은 그가 정찰함대를 격침한 일이 모두 우연의 일치였음을 상관에 보고하고, 이에 미프너 중장과 백두 총장은 테일러를 처리할 명분이 생겼음에 기뻐하는 것도 잠시, 우연이라 할지라도 그가 공을 세운 일은 사실이며 테일러는 상부의 관심까지 사고 있는 인물이었기에 쉽게 그의 처분을 결단하지 못합니다. 여러 고민 끝에 그들은 테일러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척하면서 그 훈장 안에 구축함을 대전함으로 인식하게 하는 전자회로를 집어넣고, 이에 두 사람은 테일러가 적들의 표적이 되어 공격을 당할 것이라 예상하지만 테일러가 미풍호로 돌아가기 전 보남에다 그 훈장을 떨어뜨려 버리면서 그 공격은 온전히 미프노 중장과 백두 총장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덕분에 테일러의 함대는 적들의 추격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우주의 풍경을 발견하게 되는데, 전쟁터라는 곳이 아무 멋대가리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은 처음이다. 아까 죽었더라면 이런 멋진 광경도 못 볼 뻔했잖아요. 한철대위,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 공간에서 싸움을 하는 것은 바보들 뿐이겠죠? 그러던 어느 날 유리에가 해병대 대원들 간의 내기에서 승리하며 모든 승무원들은 24시간 동안 대청소를 실시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알코올 중독자였던 군의관도 유리의 지시로 인해 24시간 동안 금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풍호의 대청소가 거의 끝마칠 무렵 갑자기 그들의 앞에 돔이 이끄는 라르곤의 순양함 함대와 구축함 13척이 등장하고 이에 테일러는 한철에게 폭죽을 터뜨리도록 명령한 뒤 새하얀 제복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지금 즉시 적 함대의 사령관과 한 라인을 연결해 주십시오. 함장님은 역시 미풍호와 함께 차결하실 생각이었구나. 위관의 이름은 구축함 미풍호 함장 제이스티 위키 테일러입니다. 이 사나이가 테일러? 이 한없이 넓은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당신과 내가 만난 것도 우연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맞는 말이오. 저희 대원들은 지금 죽을 각오로 직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전을 앞두고 저희들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1시간 여유를 주겠어. 저의 이 염치 없는 부탁을 들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장님. 조명탄을 신호로 해서 서로 최선을 다해서 싸우도록 합시다. 돔 함장님, 함내가 기분 나쁠 정도로 침착하고 조용합니다. 마치 죽을 각오로도 한 사람들 같단 말이지, 헤레나. 돔은 깨끗이 청소된 미풍호와 침착한 테일러의 태도에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였음을 깨달으며 마지막으로 테일러와 술잔을 나누려 하고 그 순간 대청소 시간을 재던 모래시계가 군의관의 금단 현상으로 인해 모래가 예정보다 빨리 떨어져 버리면서 24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리게 됩니다. 전투 시작을 알리는 신호는 조명탄이었으나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승무원들은 경보음을 신호 삼아 공격을 시작하고 그 기습으로 인해 라르곤 함대가 당황한 사이 테일러는 청소하면서 모아두었던 대량의 쓰레기들을 모두 배출시키며 황급히 도망쳐버립니다. 검정같이 당했군. 훌륭한 함장은 승무원을 키우고 훌륭한 승무원은 그 함장을 만든다. 이번 작전은 부하를 조종하는 재주를 지닌 타일러의 승리다. 그 후 돔은 헤레나에게 테일러의 암살을 지시하고 이에 그녀는 테일러의 뒤를 밟으며 여러 번 암살을 시도하지만 하는 족족 그가 잘 피해가자 이번엔 테일러의 방까지 숨어 들어가는데 그렇게 헤레나가 침대 위에 이불을 향해 칼을 찌르는 순간 침대 옆에서 자고 있던 테일러가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군요. 내 짐작이 맞았어요. 짐작이요? 네, 헤레나는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풍기거든요. 그래서 여자 첩보원으로 활동하면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죠. 잠깐만 기다려요. 진정하라고요. 우리 첩보원들은 정체가 탄로나면 당연히 죽어야 돼요.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고 끝날 텐데. 하지만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헤레나가 위험하겠죠? 그럼 이렇게 해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말하는 거죠. 내가 좋은 정보를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번 임무는 시시한 정찰 임무인데요, 뭐. 테일러는 스파이였으나 간호병으로서의 능력이 뛰어났던 헤레나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정찰 장소를 알려주게 되지만 사실 그 장소는 백두 총장이 테일러의 암살을 위해 고용한 신형 전함의 대기 장소였고 이에 헤레나의 정보를 받은 돔이 그 장소에 있던 전함을 처리해버리면서 테일러는 무사히 그 지점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날 이후 헤레나는 적의 스파이임에도 자신의 식구처럼 받아들여주는 테일러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와 함께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인조인간이기에 결여되었던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미풍호 중장은 테일러가 끈질기게 살아남자 이번에는 상부 회의를 통해 미풍호 전체를 아예 좌천시켜버리고 이에 한동안 좌천구역에서 한가한 나날을 보내던 테일러는 우연히 과거 백두 총장의 배신으로 인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전 미풍호 함장의 파이프 담배를 발견하게 되는데 테일러 함장, 그 파이프는 어디서 났지? 전 함장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물건이죠. 함장님, 안 됩니다. 이 녀석들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지? 설마 내가 미풍호를... 백두 총장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군인의 긍지와 용기를 갖고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겠습니다. 날 갖고 놀 셈인가? 미풍호는 지금 당장 항해를 중지하고 행성연합 군대로 복귀하라. 무슨 소리죠? 좌천을 해제한다는 소리입니다. 테일러와 승무원들은 그저 자신들이 귀신을 보았던 일을 이야기하지 않으려 했을 뿐이었으나 그 모습은 백두 총장에게 압박으로 다가와 결국 그들의 좌천을 해제해버리고 이에 파티를 벌이며 전선복귀에 기뻐하던 미풍호의 승무원들은 곧장 엄청난 전력의 라르곤 전함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라르곤의 많은 공격에 미풍호는 많은 손상을 입어 아무 공격 장치도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이에 테일러는 미풍호의 연속 순간이동을 명령하여 계속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미풍호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가진 라르곤의 전함을 따돌리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엔 순간이동 장치도 다 사용해버리면서 테일러는 궁지에 몰리게 되지만
이후 라르곤 전함의 공격이 미풍호 아래에 있던 생성의 중력으로 인해 모두 빨려 들어가며 테일러와 승무원들은 무사히 적들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녀석은 천부적으로 함장의 기지를 타고난다. 만약 오늘 그 전투가 전략적이었다면 역사상 최고의 전략가. 만약 오늘 전투가 우연이었다면 테일러 녀석한텐 항상 행운이 따라다닌다는 것. 전쟁터에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병력도 실력도 아닌 운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헬레나는 라르곤 제국의 명령으로 테일러를 제외한 모든 승무원들에게 강한 전염병을 퍼뜨리게 되고 이후 테일러는 돔의 부하인 시아스로부터 자신을 포로로 데려가는 대신 전염병의 백신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테일러 함장, 약속대로 우리의 포로가 되겠지. 확실히 준비했군. 좋아요. 이제 미련 없이 안심하고 포로가 되겠어요. 꼼짝 마! 함장님을 데려갈 순 없어. 허허, 인조인간 주제에 감히 배신을 해? 할 수 있으면 해보시지. 해독제를 여기서 없애버릴 테니까. 뭐? 애석하게도 넌 불량품이었어. 이 자리에서 처치해주지. 잠깐만요. 미안하지만요. 헬레나를 해독제 덤으로 미풍호에 넘겨주지 않겠습니까? 미풍호의 승무원들 대표해서 부탁할게요. 제발요. 좋다. 그쪽의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그럼 헬레나를? 이에 테일러는 백신과 맞바꿔 라르곤의 포로로 잡혀가고 미풍호의 승무원들은 그 백신으로 완치되었음에도 라르곤의 병원체란 이유로 모두 군사병원에 격리당하게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함장이 포로로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곧장 탈출을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새벽에 몰래 감방을 빠져나와 라르곤인인 척 돌아다니던 테일러는 우연히 라르곤 제국의 황제인 아젤린을 만나게 되고 그녀는 자신을 황제로 대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 테일러가 새로 들어온 하인일 것이라 생각하여 아젤린 또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그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날 자신들의 전함을 전멸시켰던 인물이 그였다는 사실을 깨닫자 아젤린은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당신이 테일러라고? 구축함 미풍호의 함장 제스티 위키 테일러 서령. 포로는 사형에 처한다. 그것이 신성 라르곤 제국의 변함없는 철칙이란 걸 명심하십시오. 윙크, 저자는 죽이지 않겠다. 뭐라고요? 저자는 죽이지 않고 나의 애완동물로 만들겠다. 그것이 가증스러운 행성연합 우주군에 대한 본보기다. 아젤린에게 테일러는 하룻밤이었지만 자신의 외로움을 가장 잘 알아주는 인물이었기에 그녀는 포로인 그를 살리고자 테일러를 애완동물로 삼을 것을 명령하고 이에 재상인 윙크는 테일러의 뇌에 바이오 칩을 집어넣어 그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세뇌를 시킵니다. 그러나 테일러는 무의식적으로 윙크가 아젤린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채며 사사건건 그의 일을 방해하기 시작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돔은 테일러라면 그녀를 윙크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에게 아젤린의 보호를 부탁합니다. 그때 미풍호의 승무원들이 테일러를 구하기 위해 라르곤 제국의 중심부인 메르바를 기습하고 이에 윙크는 황제를 보호해야 한다며 아젤린과 테일러를 피난방으로 안내한 뒤 그 방에 숨겨놓은 폭탄을 터뜨려 버리는데 그 폭발로 인해 아젤린을 지키려던 테일러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라르곤에는 인간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아젤린은 테일러와 함께 미풍호에 탑승하지만 그는 몸의 상처를 다 치료하여도 머리에 박힌 바이오칩 때문에 의식을 찾지 못하고 이에 유리에와 아젤린은 테일러의 의식을 불러들이기 위해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두 사람은 테일러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여러 형상을 보게 되는데 이런 미인품에 안겨 있다니 너무나 행복해. 내가 만만해 보인다고 기어오르지 말도록.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함장이야. 내가 하는 말은 곧 법이야. 이봐야 아가씨, 난 언제까지나 당신과 놀아줄 순 없어요. 돌아가면 영웅 출세. 하지만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야. 출세야. 전쟁이 끝나야 돼. 영웅! 그 형상들은 테일러가 고문당하지 않기 위해 바보짓을 했었다거나 유리엘을 좋아하지만 귀찮다는 등 여러 말들을 꺼내며 언제나 태연해 보이던 그도 사실은 권력욕과 충동이 넘치는 인물이었음을 보여주고 그러다 아젤린은 테일러의 의식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 네파를 분리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고 맙니다. 함장님, 기어코 함장님을 데려갈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위험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당신만큼
미풍호 함장에 적합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유리의 간곡한 외침에 테일러는 의식을 되찾게 되고 이후 두 사람은 포로나 마찬가지인 아젤린의 처분에 대해 고민하다 그녀가 테일러의 목숨을 구해준 점을 생각하여 다시 라르곤 제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행성연합 우주국 상부에서는 적진의 황제를 포로로 얻었으니 이를 이용해 라르곤 제국에 가세할 기습작전을 세워둔 상태였고 이에 테일러는 군의 작전을 방해한 죄로 인해 함장직 박탈은 물론 총살령을 선고받게 됩니다. 한편 라르곤 제국에서는 아젤린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윙크가 많은 신하들을 설득하여 행성연합 우주군과의 총공격을 준비한 상태였고 이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출격의 허가를 내리지만 작전 지휘관 자리에 돔을 지명합니다. 그 후 라르곤 제국은 기암인 메르바를 포함한 2만 척의 함대를 이끌며 행성연합 우주군을 기습하고 이에 상부 지휘관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테일러의 총살령도 잠시 중단하게 되는데 전멸하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런 자네한테 좋은 수가 있는 게야? 왜 그깟 일로 창피하게 싸우고 그래요? 라르곤 군대가 공격해온다면 나한테 맡기세요. 이번 싸움을 내가 지휘할 수 있게 해준다면 절대 지지 않겠습니다. 하긴 테일러는 라르곤의 포로가 됐던 경험이 있어. 난 인정할 수 없어. 하지만 우리 군에서 적 본부기한 메르바와 싸워 살아 돌아온 사람이 있었소. 그건... 테일러는 그동안의 공적을 참작하여 이번 전쟁의 작전 지휘관으로 임명되고 이에 그는 상부 지휘관들이 작전 회의를 할 동안 미풍호의 모든 승무원들을 둘러본 뒤 자리에 착석합니다. 테일러는 엄청난 열세의 조건 속에서 라르곤의 함대를 향해 출격을 명령하는데 기암 보리보리와 호위 함대만 남고 전함대 출격시켜라. 전 함대 갈매기 진영을 유지하고 전속력으로 전진하라. 전 함대에 알린다. 지금 당장 전함대 전속력으로 전진하라. 전투구역에 돌입했습니다. 테일러 함장, 왜 지시를 안 하는 거냐? 함장님, 다음 명령을. 전 함대 전속력으로 전진하라. 일단 전진해. 자네 공격 명령을 왜 안 하는 게? 테일러. 동각하, 공격 명령을. 기다려라. 전함대 알려라. 이대로 전진해. 이? 아니. 어이지. 공격 명령을. 기다려. 녀석의 수법을 모르겠는가? 아직 일러. 이건 전략이야. 테일러 함장. 읽을 수 없어. 녀석의 속셈을 읽을 수 없어. 테일러. 나 너무 목이 말라요. 함장님 앞으로 온 전문입니다. 양군의 승리를 축하한다. 로벨트 J. 하노. 한어 제동님이라고? 그때 당신의 말을 믿길 정말 잘했어. 전 테일러를 믿습니다. 테일러가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훌륭한 지휘관이라면 이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테일러는 한어전 제독의 딸인 유미와 에미를 데리고 그를 찾아오지만 한어전 제독은 테일러의 전투를 지켜본 후 세상을 떠난 뒤였고 그 소식에 충격을 받은 테일러는 자신의 공적과 신형순양함 태풍호의 함장이 된 것을 축하하는 파티에서 뛰쳐나가 목적지 없이 도시를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후 테일러는 한어전 제독의 장례식에 커다란 꽃다발을 선물하더니 제독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며 함장직을 그만둬버리고 이에 테일러를 찾아다니던 유리에는 마지막으로 미풍호에 찾아왔다가 그곳에서 다시 그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 걸었더니 다리 아프고 피곤하고
벌써 나이를 먹었는지 노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난 모두 똑같은 함장일 뿐이죠. 태풍호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태풍호엔 자유가 필요해요. 누굴 위한 자유와 책임이죠? 이제 후련해요. 함장님은 변하셨어요. 마실래요? 여전히 엉뚱하군요. 생각해보니까 함장님과 이렇게 단 둘이서만 술을 마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술을 많이 마셔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함장님과 만나기 전의 나로는요. 대원들한테 내 말 좀 전해주지 않겠어요? 지금쯤 모두 혈안이 돼서 함장님을 찾고 있을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나 같은 건 찾아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는데 유리의 소령은 유리의 소령이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죠.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요? 유리의 소령, 대원들 만나서 그렇게 말해주세요. 함장님, 전 돌아가겠어요. 아마 다들 내 뜻을 알아줄 날이 올 거예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유리의 소령, 술이 아직 남았는데. 함장님, 고마워요. 당신은 참 특별했어요. 유리의 잊지 못할 거예요. 그 후 유리에는 미풍호의 승무원들에게 테일러의 말을 전하고 이에 그들은 함장이 돌아올 곳을 만들어 두겠다며 다시 모일 것을 약속한 뒤 각자의 길을 떠납니다. 새로운 부관님을 환영합니다. 고마워요. 왜 그러죠? 예, 처음 들었어요. 고맙다는 말을요. 당연한 일인데요, 뭐. 그렇지만 군에서는 무척 듣기 어려운 말이라서요. 고마워요, 유리의 소령. 미안해요, 유리의 소령. 당연한 일이었어요. 함장님께서는 항상 그랬으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원숭이 무리 얘기지. 원숭이들은 대장을 내세우고 같이 살아갈 무리를 만들지. 하지만 몇 년에 한 번은 그 무리를 이탈하는 이단 원숭이가 꼭 나타난다고 하더군. 하지만 그런 이탈자야말로 진정한 존재라는 거야. 왜냐면은 원숭이들은 이단 존재가 있음으로써 동지끼리 소중함을 느끼고 자기 무리가 다치지 않도록 막게 되니까. 그렇다면은 중장은 우리 군에 테일러가 필요하단 말인가? 이단은 조직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해. 테일러가 우리 조직에서 중요한 존재였을지도 모르겠는걸. 그리고 몇 개월의 시간이 흘러 미푸너 중장과 백두 총장은 테일러 대신 한철을 태풍호의 함장으로 임명하고 이에 한철은 흩어져 있던 미풍호의 승무원들에게 연락을 보내 다시 예전의 멤버들을 집합시킵니다. 악부서 최종 보고를 바란다. 내화정 경락고 준비 완료됐습니다. 이쪽도 문제 없습니다. 전투기 경락고도 준비 다 됐습니다. 기관실 그리고 항해 시스템 모두 이상 없습니다. 모든 준비 끝! 좋아. 그럼 태풍호 함장님 명령을. 발진. 태풍호의 출격을 알리는 신호가 울려 퍼지자 지하에 있던 미풍호가 본부 건물을 부수며 등장하고 이에 미풍호는 테일러 함장의 지휘 아래 다시 우주를 누비게 되며 무책임 함장 테일러는 끝을 맞이합니다. 무책임 함장 테일러는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작품이지만 소설의 배경만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체 스토리나 주인공인 테일러의 묘사가 많이 다른 작품 중 하나인데 특히 애니에서의 테일러는 운으로 인해 일이 잘 풀리는 건지 아님 그의 전략이 숨어 있었는지에 대해 헷갈리는 묘사를 계속 보여주다 마지막 돔과의 전투를 통해 테일러의 공적은 그의 무운만이 아닌 실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소설에서의 테일러는 정말 운으로 모든 일을 성공시키며 초고속 승진을 계속 이어가다 후반부에서야 그 경험을 토대로 한 전략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테일러가 함장을 그만둔 것은 그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인 한어전 제독의 죽음을 이유로 들 수 있는데 한어전 제독은 현역 시절 적인 라르곤 제국의 존경을 받을 정도로 군인으로서 많은 공적을 세운 인물이었으나 전역한 뒤에는 테일러가 구해주기 전까지 국가로부터 외면을 받고 그러다 국가시설에서 홀로 숨을 거두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면서 이를 통해 테일러는 군인에 대한 회의감과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기다려준 부하들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은 해야 한다는 그의 신조에 걸맞게 테일러는 다시 미풍호의 함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는 본 작품에서 자주 나타났던 훌륭한 부하는 훌륭한 상관을 만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전례 없는 초고속 승진이나 패자 없는 승리 등 군대에 대한 환상이라고 보일 수 있을 법한 묘사가 자주 등장하고 머나먼 미래가 배경임에도 90년대의 아날로그 물건들이 많이 보이는 것 등
어느 정도의 설정 부족이나 미약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본작품 특유의 가벼운 분위기와 주인공인 테일러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궁극주의에 대한 비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런 단점들은 어느 정도 감안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무책임 함장 테일러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